오준 무가유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죠. 준과 가가 대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오는 준도 품고 가도 품어야 된다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면서 장동혁 대표만 깠는데 가가 지금 준을 까는 그런 그림이 됐어. 우리 청년들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와 이라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점식 우참 실패. 저 아저씨가 저렇게 찐으로 터지니까 좀 귀엽네요. 자, 한동훈이 무대에 올라가니까 축사를 하러 나섰는데 때마침 정점식 원내대표가 자리를 뜨면서 겁나. 또한 묘한 투샷이 돼버렸는데요. 저렇게 빠르게 걷는 거 처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요, 확실히 한동훈 끝났다, 한동훈 역시네 라는 분위기로 지금 급하게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반방송, 어제 낮방송 반방송으로 이제 연속으로 다룬 게 한동훈이 지금 이 추경호 시장에 대해서 아주 악독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한동훈이 단순히 이거 자기가 뭔가 트집 잡힐까봐 반박하고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추경호는 깜빵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걸 박상수랑 김혜란 아주 친한계, 원외 친한계가 지금 그 목소리를 아예 구체적으로 냈잖아요. 판사들 판결에는 영향 안 끼친다. 안철수가 저런 말을 했어도 추경호에 대해서 판결 안 뒤집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유죄 받는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동훈의 책을 보면 추경호가 막 되게 집요하게 한동훈을 꺾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당사로 그냥 밀어붙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텔레그램 전체를 복원해 보니까 제일 먼저 장소를 국회로 정했고 추경호가 국회로 제일 먼저 소집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당사로 바꾸고 난 다음에 6분 지나서 당사로 바꿨죠. 그리고 한동훈이 아직 국회로 모여라는 공식 지시 12시 6분에 우재준 통해서 날린 공식 지시가 있기도 33분 전에 추경호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이자라고 다시 장소를 바꿨죠. 그랬는데도 또 국회 예결위장 못 가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의원들이 있고 그들이 스스로 당사에 모여가지고 아니 예결위장 오라고 하는데 못 간다 우리 시도했는데 안 된다. 도서관 출입구도 안 된다. 충전소 쪽문도 안 된다. 차량을 놔두고 사람이 걸어가려고 해봤는데 그것도 막혔다. 그래서 우린 당사에 모였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 그러면 당사로 모이자라고 공지를 냈던 거. 그런 흐름인 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세요. 다 알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알죠. 그런데 한동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추경호의 무고함을 아는데 그것과 완전히 다른 태도로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절대적 다수 의원들이요. 심지어 그러니까 친한계가 아닌 의원들은 적어도 이번 주에 터진 게 뭐죠? 조경태의 어마어마한 해당 행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인간적으로 잔인한 배신이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불쾌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쉴드 치지 않아. 조경태를 쉴드를 얼마나 안 치냐면 민주당도 쉴드 안 쳐. 민주당도 쉴드를 치는 게 아니라 고자질했어. 야 너네 당에 조경태가 이러던데라고 고자질을 할 정도야. 그러면 진짜 조경태는 그 누구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내부에 뭐 암덩어리 같은 그런 침입자가 있다, 분탕종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머지 사람들이 결속됩니다. 그런 결속이 한동훈의 이 안철수의 증언에 대한 반응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랬던 건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한동훈이 본인이 먼저 당사로 옮기는 지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자기 책에 쓰지 않고 자기 책에 추경호를 거의 유죄로 만들어버리는 증거로서 특검이 활용할 만한 내용들을 썼어요. 그리고 그 굉장히 일방적인 자기 관점 혹은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지금 재판에서 추경호 쪽 변호인들이 하나하나 다 박살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치 추경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절대로 국회로 모이면 안 되고 우린 무조건 당사에만 있어야 돼라는 태도였으면 첫 번째 소집 장소를 국회로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한동훈보다 33분 빠르게 국회로 장소 변경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동훈의 책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안철수가 직접 재판에서 증언을 했어요. 심지어 안철수는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자기를 신문하는 특검에 대해서 그 책이 부정확하다라는 이야기 이 표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야 빠락빠락 내 책에 다 있는데 추경호는 깜빵 가야 돼. 뭐 이 흐름이에요. 흐름이. 그러니 이 상황을 다 아는 동료 의원들은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에 우리 지금 국회 예결위장 못 가요. 시도했는데 못 가요. 라고 했던
수십 명이 당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거 추경호가 뭐가 잘못이냐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한동훈 저놈은 진짜 안 될 놈이구나. 들어왔다간 큰일 나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한 싸움이 더 생겼죠. 오늘은 오준 무가유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죠. 준과 가가, 준앤 가가 지금 대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오는 준도 품고 가도 품어야 된다.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면서 장동혁 대표만 깠는데 가가 지금 준을 까는 그런 그림이 됐어. 이러면서 당내에 진짜 친한 게 분탕, 늘 이준석 같은 분탕 치는 사람들만 추종하는 분탕, 무한하게 분탕을 쳐도 품자 그렇게 하는 그런 태도의 사람들도 있죠. 그냥 그 계파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태반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자기 공천, 어느 한쪽이 이기더라도 자기가 공천반, 어느 한쪽이 이기더라도 원한사지 않을 그런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이준석이 당권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어. 한동훈이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어. 그렇다면 이 둘 모두에게 원한을 사지 말자. 자, 긍정적인 메시지잖아. 품자. 준도 품고 가도 품자. 품 한 개, 품 준 개.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수를 어느 정도 쌓은 사람들은 굳이 누구 한 명에게 계파적으로 줄 서거나 할 만한 짬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짬이 지나간 사람들은 그냥 다 품는 게 마치 스케일 큰 정치인처럼 보이는 그런 위장이 되죠.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김기현 같은 사람이 그러고 있었죠. 그런 게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 아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오늘 제가 추가로 더 가져온 영상은 이겁니다. 그동안 지도부가 잘 결속하는 것인가? 막 걱정이 있었어요. 무섭노 한마디에 좌파 진영이 벌떼처럼 나서서 일베라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와이라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점식 우참 실패. 아니 근데 저거 뭐 별것도 아닌 건데 찐으로 터졌어. 저 아저씨가 저렇게 찐으로 터지니까 좀 귀엽네요. 예. 네, 장동혁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와이라노라고 하자 정 원내대표가 웃음 참기에 실패한 장면인데요. 묘하게 눈길이 가던 장면 하나 더 보실 텐데, 자, 최근 웬만하면은 국민의힘 토론에 모두 참석하는 한동훈 의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제는 주호영 의원이 주최한 반도체 관련 토론회에도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축사를 하러 나섰는데 때마침 정점식 원내대표가 자리를 들면서 이 또한 묘한 투샷이 돼버렸는데요. 자, 서영호 소장. 정점식 저렇게 빠르게 걷는 거 처음 봅니다. 자, 한동훈이 무대에 올라가니까 정점식 배속 안 한 겁니다. 1배속이에요. 축사를 하러 나섰는데 때마침 정점식 원내대표가 자리를 뜨면서 이 또한 묘한 투샷이 돼버렸는데요. 저렇게 빠르게 걷는 거 처음 봅니다. 갑자기 정점식이 그 포감. 이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그 국민일보 단독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정점식이 중앙당이 그립을 강하게 잡고 윤리위 징계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다 그랬잖아요. 정점식이 아예 확실하게 장동혁 지도부 안 무너진다라는 판단 하에 장동혁 체제 강하게 같이 손잡고 가자 이런 마음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우참도 그렇고. 이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사진 중에 여기 있잖아요. 무슨 뭐 같지도 않은 뭐 주호영의 반도체 뭐 알아? 이 포럼에 한동훈이 갑자기 와가지고 다들 당황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사진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친한계가 아니면 사진 찍은 사람 있습니다. 만 정점식은 아까 그 속보로 갔기 때문에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러면 우리는 칭찬 간다. 그냥 시원하게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정점식 원내대표한테 비판 문자 보내신 분들 계시죠? 비판 문자 보내신 분들은 전부 다 칭찬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여론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굉장히 짜릿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워딩들도 있었기 때문에 비판 문자 보내신 분들 많아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정점식한테 비판 문자를 보내신 분일수록 칭찬 문자를 꼭 쓰십시오. 제가 그때 비판했지만 이번에 너무 잘하셨습니다 라고 칭찬하세요. 주호영은 좀 무시해도 돼. 주호영하고 이인선은요 1년 후에 봅시다. 예, 장동혁 대표 연임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적을 광역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보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판한 사람이 제가 저번에 비판했었는데요. 최근의 행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 정도만 하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예.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정치라는 건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고정불변하는 게 아니다. 정치 생물이다. 정치인 마음 진짜 갈대다. 그런데 그 갈대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눕게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지 뭐 조금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막 다 욕하고 쳐내고 하면은 우리 아군만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원내대표는 힘이 있습니다. 그 강한 힘을 우리 쪽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야죠. 잠깐만, 내가 이런 선명한 스탠스를 하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얻는 게 맞네? 라고 하면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라. 여기에 지금 얼굴 걸렸으니까 열받네, 화나네,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을 다 우리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다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여기 있는 사람들 전원이 다 장동영 물러나라 그 분위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몇 우리를 부활을 채웠던 열통 터지게 했던 인터뷰를 했던 몇몇 사람들이 최근에 메시지가 명확하게 바뀌고 있어요. 티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한동훈과 공동 운명체인 사람들 말고는요. 점점점 한동훈과의 거리 두게 하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의 뭐 조롱, 이미 장동혁은 끝났다라는 전제에서 아주 그냥 막 극단적인 막 표현까지 썼던 그런 인터뷰했던 인간들도 최근에 다 말조심하고 있어요. 그건 장동혁 대표가 당의 기강을 잡겠다라고 했던 그 방향성이 공감 가기 때문입니다. 명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경태 같은 사람은 어떠냐? 한동훈 지금 하는 거 봐라. 추경호에 대해서 전혀 추경호를 위하는 메시지가 안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른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하자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동훈 스스로 이야기해라. 추경호 유죄냐 무죄냐. 유죄냐 무죄냐. 국민의힘의 110명은 전부 다 추경호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만 그리고 박상수, 김혜란 등만 추경호를 엄호하는 메시지를 안 내고 있어요. 전부 다 107명이 전부 다 추경호 무죄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들이다.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내야 되는 메시지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지도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믿어도 될까 싶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에 충성합니다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분탕 안 치면,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 안 하면, 엉뚱한 스탠스 안 하면, 양다리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면 장동혁 대표는 가만히 두면 알아서 성과 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경찰청 가가지고 그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 거기에 한동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 6월 달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자세를 많이 낮췄다. 한동훈이 뭐라 그랬죠? 나는 관대해서 너네들 잘못을 다 잊었어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그걸 레거시 미디어, 똥뚝간 재래식 미디어들은 전부 다 한동훈이 태도가 바뀌었다, 친화적으로 간다. 아니요. 사람들은, 원내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전까지는 막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했는데 그 말 듣고 나서 저 새끼 뭐야, 지가 잘못해놓고 저래 라는 거예요. 한동훈은 못 숨겨요. 사회생활 못하는 저런 스타일이라는 거. 주변 사람들 절레절레 질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못 숨겨요. 보세요. 자기 딴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가려고 한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너는 우리한테 잘못했어.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혹은 뭐 이렇게 패널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할 때 계속했던 게 장동혁 대표 끝났다라고 진짜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우파의 시민들 평가가 끝났다. 심지어 당원들 사이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뭐 이런 식의 망상을 한 거야. 자기들끼리.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투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저 안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다시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 다시 당권 잡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조롱 톤은 아니고 알쏭달쏭 톤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파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생각보다 강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좌파하고 좌파들끼리, 혹은 좌파나 뭐 친한 게까지는 아니어도 패션 우파 뭐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토론하는 그런 방송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는 꽤 지지율이 높을 수 있다. 혹은 당원으로 한정하면 꽤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해요. 그게 이제 표현을 생각보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우리는 다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지하던 사람들도 지지의 강도와 깊이가 더 강해. 달라지고 있어. 강해지고 깊어지고 있어요. 지지가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있어. 그런 걸 여기에서 느끼는 거야. 제가 오늘 이걸 보고
저 세대의 여성들은 사실 아예 우파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 극우, 막 꼴통,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세대. 보니까 자녀를 둔 한 40대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켓을 장동혁처럼 싸울 것 아니면 입 좀 다물어라.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왜 사퇴하라 마라 하노? 여기에 또 노가 들어가네. 누구한테 보낸 편지죠? 조경태, 우재준, 양향자, 배현진. 맞아요. 김지영 세대가 될 겁니다. 82년생 김지영. 그보다 조금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젊을 수도 있고 거의 그 즈음이에요. 그런 분들의 지지가 점점점 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자, 장동혁 대표를 향한 지지가, 장동혁 대표 받고 있는 지지가 강한 정치적 에너지 내포하고 있다. 그게 점점 커지고 있다. 참정권 사태, 특히 이번 참정권 사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 그 어느 때보다 정치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진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게 장동혁 대표가 된 거야. 한동훈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나도 올림픽공원 나갈 걸. 욕먹으면서 계속 버틸 걸. 그래서 계속 결국에는 내가 올림픽공원 시민과 결국 함께 한다라는 그림을 만들 걸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리 새끼가 알을 깨고 딱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난 생명체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엄마예요. 사람을 엄마처럼 따르는 겁니다. 지금 참정권 사태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내가 정치에 강하게 몰입하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 입문생처럼 이야기할까요? 그런 시민들 1020, 30, 40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장동혁밖에 안 싸우는 거야. 김민수밖에 안 싸우는 거야. 신동욱, 김은혜 이 정도밖에 안 싸우는 거야. 여기에 대한 지지가 점점점 강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얼굴 내놓고 지금 이걸 위해서 투쟁하고 그걸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도 나오고 제도권에서 해야 되는 파이팅하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 봤더니 이렇게밖에 없어. 그러니 나오는 말이 장동혁처럼 싸울 거 아니면 입 다물어라. 분위기 파악해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흐름 자체가 딱 이 단어일 수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대체 불가가 됐어요. 장동혁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적어도 110명 원내에는 없어요. 아예 없어. 그걸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도 이번에 처음 관심 갖게 된 사람도 다 이걸 공감하는 거야. 장동혁 대표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아예 없구나. 그러니 그렇게 못할 거면 너네들 다 입 다물어. 나는 지금 절박해. 내 절박한 싸움을 대신해 주는 거 지금 장동혁 대표밖에 없잖아. 내 절박한 싸움을 조롱하지 마. 한동훈은 뭐라 그랬죠? 장동혁이 연명을 하려고, 사퇴 압박을 피하려고 극우 음모론자들의 장단 맞추고 있다. 이따위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나락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 올림픽공원과 같이 호흡하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그냥 입을 닥치고 있으세요. 가짜않게 혼자 그렇게 왜 가냐. 110명 몰고 같이 해야지. 110명이 거기 올림픽공원에 도열하는 순간 욕설이 날라옵니다. 생생대냐 쇼하냐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냥 110명이 각자 자기 생각으로 그 올림픽공원에 같이 스며들면 됩니다. 이미 110명에는 거의 절반 정도가, 뭐 적어도 30명 넘는 국회의원이 올림픽공원에, 그게 뭐 시기가 언제건 방문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장동혁 대표가 솔선수범으로 보여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나둘씩 속속 지금 이제 눈치를 채고 있다. 깨닫고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점식부터 한동훈이 딱 무대 올라가니까 진짜 엄청 빠른 걸음으로 쑥쑥쑥쑥 나와버리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늘 꽂아